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당의 텃밭인 대구 지역에서 당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 지역에서 당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위원장단 31명은 6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4월 총선과 관련한 인위적인 쇄신 공천을 반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하는 부위원장단은 당이 전국적으로는 현역 의원 25% 컷오프를 하면서 유독 대구만 현역 의원 70%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대구는 10년간 당을 지켜온 곳이라며 젊은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다선 의원의 경험도 중요하며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위원장단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까지 중앙당에서 발표된 공천 후보 명단과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대구의 현역 의원 탈락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략공천 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당원들은 이를 사실상 공천 배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중남구 당원협의회는 자신들의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에 포함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성명을 통해 재선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남구 지역을 전략공천지로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공천학살이라며 향후 새누리당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13명의 공천자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5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해 김진표 원내대표 등 13명의 공천자를 추가 확정했습니다. 서초갑의 이혁진 에스크리베타스 자산운용대표와 서초울 임지아 변호사는 전략공천을 받았으며 서울 중랑갑 서영교 전 청와대 춘추관장, 성동갑 최재천 전 의원 등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도 현대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상범 전 북구청장이 총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경기에서는 하남의 문학진 의원, 광명갑 백재현 전 광명시장, 분당을의 김병욱 지역위원장의 공천도 확정됐습니다.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최규식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서는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와 유대훈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장이 경선을 하게 됐고 서울 강서을, 경기 수원갑 등 경선을 치를 지역도 발표됐습니다. 영남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태양광 모듈 국제인증시험센터를 개소합니다. 영남대학교가 오는 8일 독일 TÜV 라일란트 그룹 관계자와 주한 독일 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 태양광 모듈 국제인증시험센터인 TÜV 라일란트 영남대학교 태양광시험센터 개소식을 가집니다. TÜV 라일란트는 독일에 본사를 둔 태양광 모듈 국제인증 평가기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인증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요코하마, 미국 애리조나를 비롯한 6곳에 국제인증을 위한 시험센터를 운영 중이며 영남대학교에는 7번째 시험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영남대는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들의 국제인증을 국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신제품 개발과 수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2012년 첫 주제전을 선보입니다. 3월 6일부터 민성전이 열립니다. 대구미술관에서 2012 첫 주제전인 민성전이 열립니다. 이번 민성전시회는 한국인의 정서적 특성을 드러낸 전시로 고 박생광, 서용선, 김종학, 고 황창배의 1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한국적 표현주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 박생광은 전통 채색 화법인 진채기법을 이용해 토속적 주제인 무속과 불교, 명성황후 등 한국인의 심층적 세계관을 표현했으며 서용선은 자본주의와 산업화 속에서 자연은 버려진 채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또 김종학은 자연을 화려하고 활기차게, 고 황창배는 음주 가무를 즐기던 자유로운 한국의 정신을 해학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2012년 첫 전시로 박서보전과 민성전을 선보입니다. 주제전인 민성전은 한국적인 표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전시고요. 박서보는 아시겠지만 한국 현대미술사에 있어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전시회는 1전시실에서는 박생광, 서용선, 2전시실에서는 김종학과 황창배의 작품이 전시되며 3월 6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5급 이상 행정부 여성 공무원이 10년 만에 5배나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부 일반직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2000년 420명에서 2010년 214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5급은 315명에서 1700명으로 5.4배 증가했고 4급은 88명에서 392명으로 상급 이상은 17명에서 51명으로 늘었습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 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행정고시 행정공안직 합격자의 여성 비율이 22.5%에서 47.7%로 상승했고 기술직도 6.4%에서 22.1%로 올랐습니다. 특히 외무고시의 경우 20%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청사 어린이집을 2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고 육아휴직 대상을 1세 미만에서 만 8세 이하로 넓혔습니다. 행정안전부 박재민 성과후생관은 공직에 들어온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안전 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내외 교육 활동은 물론이고 토요 프로그램에서도 안전사고가 나면 모두 보험 처리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 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및 방과 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이 포함되며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 후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됩니다. 이때까지 교내에서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 안전공제 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가 요청할 경우 상담, 합의 소송을 공제회가 대행하며 교내에서 돌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보호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당분간 경북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다소 크게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지방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3월 7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